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월 달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내드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준 멤버십도 운영하고 또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즐거운 배워님께서 이제 미주님은 유튜브 방송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하는 게 너무나 즐겁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말레이시아 국경일이었습니다. 4일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방송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원래 요즘에는 방송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미주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2035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15년 동안 33억 원을 만들어서 은퇴하겠다라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체력도 좀 안배하면서 그리고 일하는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즐겁고 재미있게 유튜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가끔씩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도 가고 이렇게 나들이 다니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분의 구독자 멤버분들께서 비슷한 의미의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이거를 한꺼번에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서근성님께서 3일 전에 남겨주신 글이고요. 멤버십, 초이스 스톡 모두 가입해서 좋은 정보 잘 받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AI가 실제로 적용될 엣지 AI 섹터에 관한 리뷰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3일 전에 나광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모멘텀 투자법의 효용성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장될 스페이스X의 IPO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댓글 역시 3일 전에 이인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미주님의 영상을 보며 미국 주식에 첫 발을 들인 주린입니다. 미주님께서 복잡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초보자인 저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아 지난주에 멤버십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금방 멤버십에 가입한지라 안 그래도 현재 미주님이 담고 있는 주식을 지금 사도 될지가 고민이었는데 신입 회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AI 인프라 위주로 갔다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미주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프트웨어 부분이 꿈틀거리는데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인지요. 그리고 요즘 기사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산 드론 기업을 밀어주려고 한다는 기사가 쓰는데 드론에 관련된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저희한테 행복을 주시는 만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 세 개의 댓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세 개 질문 모두 새로운 투자처를 알고 싶은 분들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준 토픽, 미준 포트폴리오는요. 대부분이 AI 인프라 수혜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반도체죠. 우리가 AI라는 커다란 슈퍼 사이클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병목 현상을 쫓아가면서 추적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엔비디아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요. 그때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TSMC 이런 종목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PU의 시대가 조금씩 잦아지고요. 다음으로 나타난 병목 현상이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래서는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에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중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주식의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같은 주식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음으로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날 만한 부분이 바로 연결성, 그 중에서도 광통신이잖아요. 그래서 미중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코히런트라든지 아니면 루멘텀, AAOI,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결국은 병목 현상이 다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계속해서 공장이 늘어나고 생산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요. 결국은 대부분의 병목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분은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도 여러 가지를 좀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미준 토픽,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세 분 모두 지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엄청난 수익을 준 인프라 기업이 좋았는데 향후에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엣지 AI 섹터, 엣지 AI라는 것은요.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기 자체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거죠. 뭐 가장 쉬운 예는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PC 자체의 AI PC 아니면 AI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로봇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섹터에는 언제부터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리뷰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그것도 AI 수혜주, AI 인프라주가 가장 좋지만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AI 인프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이 꿈틀거리는데 이쪽으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자금을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산 드론 기업을 밀어준다는데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계신 분들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제가 항상 모멘텀 투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주식에 대해서 왜 여기는 투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는 사실 3단계고요. 1단계, 2단계로 필터링을 하고 나서 구성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모멘텀 투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는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요. 첫 번째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준 토픽 대부분이 AI라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펀더멘탈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수치적인 분석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킹알파 같은 툴에 들어가서 아니면 초이스탁을 통해서 각 종목의 철저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트가 구성이 되면요. 그때서야 모멘텀을 따라가면서 구성 종목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거죠. 아니면 뭐 모멘텀이 떨어지면 일단 펀더멘탈이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이 주식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화면에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총 20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이 선정된 이유는요. 모멘텀이 아닙니다. 펀더멘탈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몇 가지의 매트릭스를 좀 보여드리죠. 자, 일단 처음으로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정렬이 되는데요. 자, 아래까지 쭉 가시면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죠. 그리고 PER이 모두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EPS estimate,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3달러 35센트를 샌디스크가 만들 것이다.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론이 19.28달러,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가 4.88달러 쭉 나오는데요. 가장 밑으로 내려오시면 AAOI도 한 주당 0.02달러의 순이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미존 탑픽 중에 단 한 종목도 향후 1년 동안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요, AAOI는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모든 종목들이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출의 성장률도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가장 아래쪽에 G 보노바가 10.27%, 그리고 코히런트가 18%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 두 종목만 20% 이하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레비뉴 포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엄청난 매출의 추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고요. WDC,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G버노바 이 두 종목만 20% 이하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만 가지고 구성된 것이 모멘텀 포트폴리오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탈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멀티플이 올라가면요, 주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종목 중에요, 이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실적이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멀티플은요, 항상 지그재그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에 베팅을 하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베팅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멀티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실적에 바탕을 두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베팅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실적이 올라가는데도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조만간 다시 저평가된 것이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알파벳, 구글입니다. 자, 구글의 3년 차트인데요. 두 가지의 그래프가 보이죠. 첫 번째는 구글의 주가입니다. 오렌지색이고요. 또 하나는 넷 인컴. 넷 인컴이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이 EPS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요, EPS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5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따라간 거고요. 10년 차트도 같은 현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던 메타 같은 종목도 10년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 넷 인컴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중간에 이제 넷 인컴이 떨어지면 주가도 함께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넷 인컴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10년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탔습니다. 경기를 타서 계속해서 순이익이 올라가다가 순이익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를 반복했잖아요. 그 주기를 보면 2022년이고 여기가 2018년이니까 4년에 한 번씩 꼭지를 씹었네요. 그죠? 근데 지금 모습은 다르잖아요. 여기에 순이익이 바닥을 찍고 그때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순이익이 분기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요,
결국은 한 가지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엣지 AI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스페이스 X도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최근에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업은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이 없고요. 자, 이런 기업에 투자라면요, 결국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만 보고 멀티플이 올라가길 바라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물론 이렇게 이런저런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요, 스페이스 X에도 투자하고 싶고 엣지 AI에도 투자하고 싶고 또 드론 기업이 뜬다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 기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실적도 나지 않는 종목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게 투자고요. 미래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을 때는 결국은 확률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튼튼하고요. 이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지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1%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89, S&P 500이 마이너스 0.74%,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1.3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많이 타는 다우존스랑 러셀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 얘기는 유가가 올라갔겠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조만간 종전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모여있는 다우존스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떨어지다가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결국은 반등세가 지켜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장 막판에 미끄러져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종목별 성적을 살펴봐도 추세가 좋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테크주가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테크주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시장의 폭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녹색이 한 반 가까이 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녹색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좀 지나치게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요, 불과 2달 전에 6,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600을 넘었었죠. 그 얘기는 단 2달 만에 20% 넘게 급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게 좀 오히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불과 2달 전에 나스닥 지수는요, 2700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달 이후에 지수가 27100을 넘어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달 만에 한 35% 가까이 폭등 추세를 보인 겁니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30% 이상 2달 만에 올라가면요, 반드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마다 투자 기간이 다릅니다. 한 달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2달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런 투자자들을 스윙 투자자라 그러거든요.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쯤은 수익을 실현하고요. 이제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지나치게 일관되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시장 폭은 최근에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아직도 좁습니다. 49.7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얘기는 500대 기업 중에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보다는 추세가 하락세로 바뀐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3.47%죠. 이 부분은 원래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한된 수의 종목이 시장 지수를 끌고 나가면요.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펀더멘탈이 약화되거나 부정적인 뉴스가 발견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좁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좁은 시장폭은요. 어쩌면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증폭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도요. 잘 나가는 기업, 즉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AI의 수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의 시장 폭이 좁다고 해서 예전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는 아직도 굉장히 낮죠. 16.05에 머물러 있는데요. 바닥을 찍고 조금은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한때는 RSI가 33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41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변동성이 잠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한참 탐욕 단계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2달 내내 탐욕을 부리던 시장이 드디어 중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탐욕에서 중립으로 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종목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샌디스크가 6.7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5.51%, AMD 플러스 4.02%, 마벨이 플러스 3.73%, 암홀딩즈가 플러스 2.26%, MU, 마이크론도 1.45%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나머지는 모두 빨간색인데요. 브로드컴이 0.49% 소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3.65%나 급락하고 있죠. 이거는 어닝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방송을 앞두고 살펴봤던 어닝 결과를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닝은 빚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조금 소프트했습니다. 그 얘기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벌티브가 마이너스 0.91%, G보노바 마이너스 1.06, 코히런트 마이너스 2.22, TSMC 마이너스 2.24,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3.02, 델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27, 엔비디아 마이너스 3.62,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5.13, 크레도 마이너스 6.29, 루멘텀 마이너스 8.86, 그리고 어제는 AAOI가 9.0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따로 볼 텐데요. 일단 메타가 4.24%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밖에도 구글이 마이너스 0.76%, 탈렘에너지 마이너스 1.54%, 아마존도 2.53% 떨어지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강세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이 뉴스는 최근 몇 달 동안 발표된 뉴스 중에 거의 탑2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이틀 전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의외로 시장의 전문가 그리고 여러 미디어는요,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뉴스가 왜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긍정적인 뉴스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알파벳, 즉 구글이 AI 야망을 위해서 800억 달러의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 얘기는요,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긍정적인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죠. 알파벳이 80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구글이 2026년, 2027년 AI 인프라 설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시장에서요, 800억 달러를 직접 조달하는 초대형 공모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2025년 5월 이후 구글은요, 이미 부채만 850억 달러 이상을 차입했거든요. 빚을 많이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주식 발행까지 더해지면서요, 재무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알리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벳도 그렇고 다른 메가테크 기업도 그렇고 아주 최근까지도요, 부채를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너무나 탄탄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캐시 카우였기 때문에 쓰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현저히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약을 보시면요, 빅5 AI 설비 투자 합산이 7,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렇게 5개사의 2026년 AI 데이터 센터 지출 합계가요, 7,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그 얘기는요, 각사의 영업현금 흐름 합산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까지도 이 기업들은요, 영업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카펙스를 제외하고도 항상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2026년 한 해 동안만 7,500억 달러를 이 5개의 기업이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현금 흐름을 더한 것보다 오히려 지출의 합계가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하이퍼스케일러 유상증자 도미노 가능성이 생겼다. 자, 야누스 핸더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번 알파벳의 주식 발행을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전환이 된다는 거죠. 스토리가 바뀔 것이다. 메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부채 대신 주식 발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기술주 전반의 주주 희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구글 뉴스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계속해서 주식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하면요, 결국 이들 기업들은 주주 희석 리스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제가 새로운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제목은 구글이 다시 확인해준 최고의 투자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쓴 글을 읽고 한번 유추를 해보시죠.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최근에 보도되었던 뉴스 중에 엔트로픽의 매출 급등 그리고 흑자 전환 소식 이후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엔트로픽이 매출이 막 3배씩 올라가고 있고 흑자를 전환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거죠. 바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뉴스는요, 단순히 구글이 돈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차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뉴스는 지난 15년 이상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해왔던 빅테크 투자 공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0년 이후 지난 15년 이상 전 세계 최고의 투자처는요, 단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워낙 이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별명도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는요, 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빵으로 불렀다가 파망으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렀다가 계속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이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빅테크는 알파벳,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2010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이 기업들의 총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요,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5년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요, 애플은 무려 5,700%, 마이크로소프트는 3,600%, 아마존은 3,200%, 알파벳 1,800%, 메타도 1,200%나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같은 기간에 S&P 500의 총 수익률은 728%에 불과했거든요. 자,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다, 엄청난 실적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난 15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의 핵심은 명확했죠. 자,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은요, 사실상 미국 빅테크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말과 거의 동일시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왜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빵이라든지 아니면 매그7이 그동안 가장 좋은 효율적인 투자처였는가?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보기에는요,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났죠. 엄청난 규모의 잠재 시장에 입성을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활약하고 있었던 시장은요,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블루오션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들은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가 완벽했죠. 일단 잠재력이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게다가 이 시장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다. 3번째로 이렇게 멋진 시장에서 1등 기업이었다. 이렇게 3박자가 골고루 맞아 떨어졌습니다. 즉 인터넷 광고라든지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막 열렸고요. 이 기업들은 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이유는요, 이들 기업은 모두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죠. 자, 네트워크 효과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 커지고요,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선순환이죠.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의 검색은 물론이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윈도우, 오피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아이폰 생태계, 이 모두가 같은 구조, 즉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 구조였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공 방정식 3번째는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었다. 구글은 검색 광고 1등이었죠. 메타는 소셜 광고의 1등,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1등, 애플은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태계 1등,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요,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졌죠.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최고 수준의 수익성, 즉 마진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극대화시키면서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째, 주주환원의 진심인 기업들이었다. 자, 이들 기업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캐시 카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넘쳐나는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요,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실행했거든요. 자, 이것이 지난 10년 넘게 빅테크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빅테크 투자 매력 중에요, 1번, 2번, 3번은 AI 혁명이 가속화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기업은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요. 이들 기업은 모두 AI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세 번째로 아직도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네 번째 요인이죠. 즉, 주주 환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멀티플은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멀티플은 지그재그를 한다. 주가가 항상 지그재그를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이 멀티플 때문입니다. 멀티플은 항상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자,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멀티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멀티플은 시장이 부여하는 기대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실적은 다르죠. 실적은 주당 순이익, 즉 EPS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기업의 EPS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고, 멀티플은 결국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 평균에 수렴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해당 주식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가. 만약에 실적이 계속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가면요,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즉 EPS는요,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EPS는 2를 S로 나눈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2는 earning입니다. 즉 순이익이죠. 따라서 순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분모를 줄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주식의 개수를 줄이면 되죠. 자,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 두 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었죠. 두 가지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순이익은 계속 늘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개수는 끊임없이 줄여왔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죠. 과거의 빅테크 기업은요, 상대적으로 자본 효율적인 성장 기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본 지출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광고, 플랫폼, 앱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냈지만 이 이익을 모두 다시 설비 투자에 쏟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다르죠. AI는요, 데이터 센터, GPU, 네트워킹 장비,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자체 반도체, 서버, 토지, 장기 전력 계약 등 너무나 돈 쓸 데가 넘쳐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AI는요, 소프트웨어 혁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는 혁명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2026년 예상 영업현금 흐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이 2140억, 마이크로소프트가 1960억, 메타가 1330억, 아마존이 1820억. 자,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자본 지출 계획을 보시면요, 이 금액이 너무나 엄청나죠. 자, 그나마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예상 현금 흐름이 카펙스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메타랑 아마존을 보시면요, 메타는 카펙스 계획, 즉 자본 지출이 1450억, 아마존은 2000억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이들 기업의 현금 흐름은 적자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위에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 기업은요, 영업현금 흐름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군비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이들 기업은 지금 AI를 독식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자본 지출을 우리가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잉여현금 흐름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요, 최근에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네트워킹, 광통신, 데이터 센터 장비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단 하나의 메가테크 기업도 포함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시장의 한쪽은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 기업, 즉 AI 인프라 기업들이고요. 또 한쪽은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왔던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 한쪽은요, 10년 넘게 지속해왔던 주주 환원을 포기하면서 AI 경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그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매출로 흡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투자자는 어디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전히 메가테크 기업보다는 AI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투자가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닝 결과, 어닝 컨퍼런스를 계속 지켜봐도 끊임없이 더 쓰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논리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성공 이유가 4가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세 번째 이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독점 기업이라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들은 과거에 독점에 성공하면서 마진도 높아지고 성장세를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AI 시대에요, 다시 독점 기업이 돼야 되는 이유를 그 어떤 기업보다 잘 알고 있죠. 이미 한번 독점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 혁명에서도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해서 아마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은요, 이번 AI 군비 경쟁에 승자가 갈리는 그날까지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막대한 자본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는 우상향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요, 돈의 흐름을 항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돈은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손에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점이요,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정말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시대적 흐름 속에 있는 억수로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지금 형성되고 있는 AI 버블이 좀 오랫동안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지속되기를 바람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에는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는 닷컴 붐보다 50배나 더 큰 기회다. 과연 AI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닷컴 버블 때보다 10배 이상, 어쩌면 50배는 더 큰 규모라고 봅니다. 이 닷컴 버블 때도 분명 거품이 있었고 결국 붕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를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 닷컴 버블의 정점이 사실상 진짜 정점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언덕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내려가긴 했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수익성과 강력한 인격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로 성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익성과 성장 기회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조정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때도 그랬습니다. 폭락은 결국 전기화와 자동차 보급이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 속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무너졌지만 그 이후 100년 동안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투자를 떠올릴 수 있고 ARM 인수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픈 AI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프트뱅크를 기술 전반의 밸류체인, 즉 전체 스택에서 움직이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을 가장 흥분시키는 다음 분야는 어디입니까? 다음 1조 달러 기업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피지컬 AI입니다. 로보틱스죠. 로보틱스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까? 아니면 산업용 로봇입니까? 로보틱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영역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둘 다입니다. AI, 즉 피지컬 AI를 핵심으로 하는 로보틱스가 될 것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